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각자 도생인데 각자의 몫은 해야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서도 아직도 남자한테 뭔가 의지하는 여자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이 의지한다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자분들이 이거 밥 먹듯이 합니다. 뭔가 당해야 받아들여요. 근데 의지를 하는데 정작 남자한테 해주는 게 없어, 이게. 의지 받기만을 원합니다. 좀 이기적인 발상이죠.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의지만 받으려고 하면 절대 뭐 좋은 사랑 못 할 것이고 결혼까지 가지도 못할 거야. 여자분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저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나는 의지해야 돼. 근데 남자는 의지하면 안 됩니까? 여자만 의지해야 되고 남자는 의지하면 안 돼? 같이 의지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 남자는 여자한테 의지하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한테 전적 의지하려고 그래. 여자분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자분들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여자분들 보면 연애나 결혼시장에서 자꾸 남자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고 요구하려고 그래. 정작 자기들은 뭔가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자가 다 받아들이고 다 감수해야 됩니까? 뭐 남자 사람 아닙니까? 남자는 좀 의지하면 안 되고 힘들면 안 됩니까? 아니 힘들든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여자만 힘들면 어?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한테 기대면 안 돼? 그딴 게 어딨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자분들이 뭔가 남자를 만나면 자기들은 정작 뭐 해주는 게 없는데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잖아 이게.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시장에서도 자기는 뭔가 가지고 오는 게 없는데 능력이 부족한데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잖아. 근데 이제 남자들이 안 받아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마인드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의지하겠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난 남자에게 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짐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내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 여자분들 능력이 좋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면 꼭 저렇게까지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앞가림 못하는 그런 여자일수록 남자한테 밑도 끝도 없이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의지 많이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나 일방적으로 너한테 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그 사랑을 퉁치려고 하죠. 이제 안 써가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난 제일 어이없는 게 그런 가진 거 없고 뭐가 해주는 거 없는 사람이 사랑 운운하면서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바래. 자기는 해줄 게 뭐가 있어? 아니 사랑도 없는 사람이 사랑 운운한다니까? 아니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누군가 사랑하면 원래 사랑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사랑의 기본은 배려입니다. 배려.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 남한테 뭔가 짐이 되지 않는 거. 어, 남을 챙겨주고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야.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한국의 사랑 방식은 좀 문제가 많은 게 여자가 뭔가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구해도 남자 받아주겠지. 값지어도 받아주겠지. 아니면 남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의존해도 남자는 받아줘야 돼.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병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이런 어떤 연애 문화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온갖 이제 어떤 연애에서 결혼해서 병가가 터지는 겁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자분들 중에서 시집 못 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설령 시집 가도 이혼해가지고 다시 돌싱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여자분들 제대로서는 앞으로 있잖아요. 남자하고 가정 이루는 거 없이 혼자 살아야 돼. 그런 사람도 엄청 는다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능력이나 어떤 조건 가지고는 사이에 벅차다는 거죠. 그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남자가 왜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남자는 아닙니까? 남자 무조건 뭐 이부 목숨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도 우리 의식주 책임지고 사는 게 많이 힘든데요? 돈 나갈 것도 많고
아니, 남자도 내 한 목숨 부지하기 힘든데 왜 자기 역할 못한 여자까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 남자들이 요즘에 이 결혼 시장에서 반만 결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반만 결혼? 반만 결혼 하겠다는 게 뭐예요? 적어도 자기 역할 잘하고 1인분한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잖아. 여자가 1인분 해야 내가 뭔가 기질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 남자 혼자서 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지기에는 우리나라 결혼이 굉장히 좀 모순점이 많고 남자 너무 불리하고 그리고 한쪽은 뭔가 편하게 살고 한쪽은 괴롭게 살고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 반만기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여자들 중에서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자기 약간이 못하면 그냥 배우자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반려자를 안 보겠다는 거야. 근데 여자분들 이거가 치사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치사 행동을 한 쪽은 본인입니다, 본인. 너무 치사하니까 남들이 바뀐 거야.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자들이 작정하고 반만견을 따지게 되면 여자분들이 시집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엄청 많이 생겨, 이게. 여자분들 반만견을 절대 우습게 하시면 안 돼. 정말로. 왜 남자가 작정하고 반 조건이 밀잖아요. 그럼 여자분들 그 반 통과 못 합니다. 여자분들 남자랑 비슷하게 결혼 비용이나 어떤 그런 직업 같은 거 똑같이 맞출 자신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 만약 남자가 한 연봉 6천만 원 벌고 결혼 비용을 한 1억 5천만 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여자도 똑같이 1억 5천만 원 가져오고 연봉 6천만 원 벌어야 돼. 근데 여자분이 연봉 6천만 원이면 한 상위 10% 안쪽입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 여자분 서비스가 중소야. 그쪽에서 일하면 연봉 4천도 안 될 겁니다. 3천도 버거. 그럼 여자가 이제 뭐 연봉이 뭐 3천만 원 언저리다. 중소기업다면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야. 남자들이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왜냐, 남자들 입장에서 밸런스가 안 맞고 내가 손해보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의지한 사람을 결혼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옛날과 다릅니다, 남자들이. 여자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는 오래 살겠다고 남자 무조건 이제는 의의로 결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의로 결혼했다가 피 보는 케이스 많이 봤거든요. 과거 연포티브리 그런 거 있었죠. 여자하고 오래 연하다 보니까, 이 여자 나이 쳤고, 이 여자 그래도 나만 바라보고 만났는데, 막 이렇게 헤어지면 내가 이 여자를 몹쓸 짓 하는 것 같아서 책임감 때문에 결혼한 사람 많았거든. 사랑하지 않는데. 의리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못 살아요. 가장 힘들게 살아. 왜냐. 의리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앞가림을 생각하지 않았거든. 알고 보니까 나이만 찼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집안도 문제 많은데 그 다음 오래 만났다 이유만으로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좀 있거든요. 요즘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 깨집니다. 엄청 많이 깨져. 이제 파혼이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럼 파혼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요즘엔 남자분들 파혼했다고 해서 안 좋게 본 사람도 있습니까? 오히려 축하합니다, 이게. 축하해. 탈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야, 인생 구했네. 이런 말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파혼해서 어떻게, 야, 어떡하냐. 아이고, 참. 괜찮아? 이런 말 하잖아. 야, 다행이다. 야, 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야, 걔가 그랬단 말이지. 야, 걔는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야, 염치가 없네. 야, 역시 집안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역시 악간이 못하고 능력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야, 너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 합니다, 이게. 그렇죠. 조상신이 도왔다. 축하해요. 오히려 파혼했다고 하면, 야, 한 더 쏠게. 파혼 기념으로. 야, 축하한다. 어? 왜냐, 뭐 파혼하면 이제 재산 분할도 없고요. 뭐 손해볼 거 없습니다. 단지 뭐 그동안 그 사람하고 사귄 그 시간 아까울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재산상 손해보는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야, 내가 쏠게. 파혼 기념으로. 그 시원하게 이제 한 잔 살 수 있는 거죠. 많이 변했어요, 이게 여자분들. 아, 또 여자분들은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 의지하고 싶으면 찾는데, 근데 그 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고 의지하다는 것은 내가 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자 네가 채워줘라 이 말이잖아. 그럼 내가 남자한테 짐이 되고 남자한테 뭔가 발목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걸 왜 남자가 받아줘야 돼요? 우리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거잖아. 여자가 정말 남자 사랑한다면, 아, 남자 고생하니까, 남자가 부담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거 요구하면 안 되고, 내가 짐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인드 가진 여자분들 누구예요? 네, 일본 여자분들이잖아, 일본 여자분들. 한국은 오히려 없는 사람 더 많이 바래. 도둑놈 짚어요, 이게. 가진 거 없고 아까지 못하는 사람이 남자 더 많이 바래. 인간에서 문제가 많은 거지, 이게. 이제 안 받아준다고, 이제.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이제, 나이 먹고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 의지하겠다. 남자 기르겠다. 그러면 그냥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결혼 못 해. 그리고 설령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도 빨리 가야할 겁니다. 이 남자 달라진 게, 내가 콩깍지 씌어가지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살아보니까 막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도 제대로 안 버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돈 관리 못 해. 이런 사람과 평생 살면 내가 지옥일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정리하는 거죠. 요즘에 남자들이 달라진 게 뭐냐면 여자가 이제 뭐 전업주부 놀러 앉으려고 한다. 가사도 못 한다. 어, 나만 고생한다 이상이 되면 빨리 정리합니다. 빨리.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신고 먼저 하고 한 2년 동안 살아본 다음에 살고 나서 뭔가 확신이 안 생기면 그냥 이제 남이 되는 거죠. 어차피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런 케이스의 결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 나중에 하고 일단 결혼식 올리고 한 2년 동안 산 다음에 서로 안 맞다 싶으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이거 여기서 필요한 거 가져가라. 집은 내 거니까 이거 내가 가질게. 그러면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거야.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 사실상 이혼이 맞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아니죠. 왜냐?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런 결혼 문화도 생겨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진 거 없는 여자를 남자 무조건 평생 책임지겠다 이런 마인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진 거 없으면 이제는 혼자 사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서 의지하고 어깨를 내어줄 수는 있어. 근데 돈은 네가 벌어와서 써라. 라고 적어줬습니다. 어깨 내려주기 싫은데요? 어? 어깨 내려주기 싫어. 너 이렇게 고장났냐? 이 어깨 멀쩡하잖아. 어? 여자분들 왜 있잖아. 남자가 이제 여자 800에 좋아하잖아. 어깨 날아갑니다. 여자분들 머리 무거워요. 머리 무겁습니다. 체중 많이 나가. 예, 왜 남자들 왜 누워서 800 해준 적 있죠? 한 30분 해봐요. 피가 안 통합니다 이게. 예, 어깨 빠질 것 같습니다. 어깨도 못 내어주겠습니다. 자기 앞까지 못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자분들 있잖아요. 내가 역할을 못하고 누구한테 바라지 마십시오. 이게 기본이야, 이게. 인간으로 하면. 염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해줄 게 없으면 상대방한테 뭔가 바라면 안 돼. 근데 여자분 좀 이상한 게 뭐 내가 없기 때문에 상대한테 뭔가 더 많은 걸 바라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진 거 없고 눈만 높은 사람은 그냥 이 결혼 시장에서 아웃이야. 아웃. 연애 시장에도 아웃이에요. 젊을 때 만나주지만 나이 먹어서는 그런 사람과 안 만나. 남자들도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여자를 거의 안 만나는데 혹시라도 만나잖아요. 그럼 뭐 물어보냐면 여자가 돈 얼마 벌어? 직업 괜찮아? 남자들도 있잖아요. 막 옛날에는 막 무조건 예쁘냐 물어봤지만 나이 먹고 부르는 게 그 사람 뭐 직업이 없대. 그 사람 뭐 자기 집 가지고 있어?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 물어볼 때 똑같은 거죠. 그 남자 직업이 어때? 어떤 회사 다녀? 이거 물어보죠.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 직업이 뭐야? 그 여자는 뭐 어떤 회사 다녀? 물어본다니까. 왜냐? 여자가 직업이 좀 남자한테 막 그렇게 많이 빌붙으려 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여자가 막 일을 안 해. 야, 여자 괜찮은데 안 만나볼래? 그 여자 지금 뭔데? 백수? 야, 야, 집에 있으라 그래. 야, 그 여자 뭐 하는데? 뭐 매장에서 물건 판매한다고? 야, 그냥 쉬어라 그래. 이제 이런 말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악깔이 못하니까 남자한테 뭔가 붙어먹고 의지하고 남자를 이용하겠다. 남자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빌붙겠다 이러면요.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젊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어서는 안 돼. 남자도 나이 먹고 일방적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여자는 질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